신항로의 개척의 배경 1. 향신료, 비당 등 동방상품의 인기 2. 동방견물록 등의 동양에 대한 호기심 자극 3. 15세기 중년 오스만 제국의 지중해 무역 장악으로 동방상품 가격 상승 4. 항해술, 조선술의 발달, 나침반 사용으로 원거리 항해 가능 신항로 개척을 가능하게 한 기술, 이슬람의 선박기술, 나침반, 천문 관측기구, 대포 신항로 개척, 포르투갈 에니코 왕자는 서아프리카, 포르투갈의 바르톨로메우 디아스는 아프리카 남쪽 희망봉 도착,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가마는 희망봉을 돌아 인도에 도착, 에스파냐 콜럼버스는 대서양 항로를 개척하고 아메리카의 서인도 제도에 도착, 에스파냐의 마젤란은 태평양을 횡단하고 세계 최초의 세계 일주를 성공하였다. 아메리카 문명에는 마야 문명, 아스테카 제국, 잉카 제국이 있었는데 마야 문명은 5세기 전후 멕시코이고 도시국가 건설, 수학과 천문학이 발달하였고 쿠kul칸 피라미드를 건설하였다. 아스테카 제국은 멕시코 고원 일대에 있고 그림 물자와 달력을 사용. 잉카 제국은 안데스 상지 쿠스코를 중심으로 영토를 확장하였다. 도로 정비, 전국적 통치 조직, 미추픽추를 건설하였다. 에스파냐는 아스테카와 잉카 제국 정복하였고 영국 프랑스는 아메리카의 식민지 건설하였는데 아메리카는 사탕수와 담배 등 원주민을 이용해서 단위 작물을 재배하는 대농장이 건설되었고 가혹하게 노동력을 착취하고 천연두 홍역기 전염병으로 원주민의 인구가 급감하였다. 유럽의 경제적인 변화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무역의 중심지가 이동하였고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연결하는 삼각무역이 있었다. 유럽인은 중물과 총기와 아프리카 흑인 노예를 교환하였고 흑인 노예를 아메리카 농장에 팔고 아메리카 농장에서 재배된 담배 사탕수수를 유럽에 팔았다. 유럽에서는 가격혁명과 상업혁명이 일어나고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급감하고 남녀 비율의 균형이 깨졌다. 노예무역이 확대되어 아메리카 대농장으로 노동력을 보충하였고 가격혁명 아메리카의 금은 유입으로 물가가 폭등하고 도시의 상공업자가 성장하였다. 상업혁명 주식회사가 등장하고 금융제도가 도입되고 상공업, 금융업이 발달하였다. 노예무역 확대로 아프리카는 인구 1492년 5천만에서 1825년 800만으로 급감하였다. 세계 교역망의 형성 유럽의 아시아 진출 포르투갈은 인도 항로를 따라 인도와 동남아시아, 중국과 교역하였고 에스파냐는 태평양 가로질러 아시아와 직접 교역하였다.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는 독립 회사를 설립하고 아시아 시장까지 진출했다. 네덜란드 벵골 지역의 독립 회사는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이 아시아 무역을 위해 설립하였고 정부로부터 무역, 군대 보유, 조역 채권까지 부여받았다. 세계적인 교역망의 형성 동남아시아 향신료, 인도 명직물, 중국 도자기, 비단, 차와 아메리카 은이 유입되면서 아시아 교역의 결제 수단으로 은이 쓰였고 은을 매개로 한 세계 무역이 이루어졌다. 절대왕정의 등장 절대왕정은 16에서 18세기 국왕을 중심으로 한 중화집권적 통치를 말하며 왕과 강화의 기반은 관료제와 상비군이었다. 상봉시민 계층을 지원하였다. 국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부여된다는 왕권 신수설이 권력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었고 중상주의 경제 정책으로 관료 상빈군을 유지하고 전쟁 비용을 마련하였다. 중상주의는 왕권이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가의 부를 늘렸고 수입 후에 관세를 부과하고 식민지를 개척한 것을 말한다. 과학혁명과 계몽사상 과학혁명 여러 천문학자의 노력으로 자연현상이 신의 섭리가 아닌 자연법칙임을 알게 된 것으로 합리적인 사고를 존중하였다. 갈릴레이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지지하고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였고 우주와 자연 안에 일정한 질서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뉴턴의 과학적 발견이 계몽사상에 끼친 영향 자연은 거대한 기계처럼 스스로 운동하고 인간은 이성이 이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기계론적 세계관을 제시하였다. 자연 또는 인간 세계에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법칙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자연법은 뉴턴의 기계론적 세계관 영향을 받아서 발달하게 되었다. 계몽사상의 3인은 루소, 몽테스큐와 볼테르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혁하여 사회를 발전시키자는 것으로 미국 혁명, 프랑스 혁명의 원동력이 되었다.
루소는 국가의 중민은 인민에게 있으며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일반 의지를 확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였고, 몽테스키에는 통치 권력은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어져 있고, 볼테르는 신앙, 언론, 출판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주장하였다. 각국 절대 군주의 말. 엘리자베스 1세, 영국, 나는 영국과 결혼하였다. 무적 함대를 격파하였고, 루이 14세는 프랑스, 국가는 오직 왕의 존재를 통해서만 국가로서 존재할 수 있다. 왕권 신수설, 중상주의, 베르사유 궁전을 건축하였다. 표트르 제재를 러시아로, 러시아가 부강해지려면 서유럽의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프리드리 2세는 프로이센, 군주는 백성의 주인이다. 국가 제1의 심부름꾼이다. 계몽사상과 산업을 장려하였다. 사회개혁설의 세 명의 학자는 홉스, 리바이어던, 로크 시민정부론, 루소 사회개혁론이 있다. 홉스는 1651년 정치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인간은 서로 싸우는 전제 상태에 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강력한 정부가 요구되므로 인간은 개인 행동의 자유를 지배자의 손에 맡기기 위한 일종의 계약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지배자에게 무제한의 권력을 줘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로크 1690년 시민정부론을 주장하였는데, 자연상태는 살기 불편함으로 사람들은 사회와 정부를 세우기 위해 계약을 맺는다. 인간은 자연권, 생명, 자유, 소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이러한 모든 권리가 잘 보장되도록 정부를 세우는데 계약을 한 것이다. 만일 정부가 자연권인 생명, 자유, 소유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물러나야 한다. 극단의 경우 혁명으로 타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루소 사회개혁론 1762년 인간은 자연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오직 본능에 따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사회개혁을 맺는다. 계약을 맺음으로써 자연적 자유 대신 정의와 도덕이 따르는 법적 자유를 얻는다. 계약을 통해 구성된 국가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으며 전체 인민이 통치자라야 한다. 주권은 공공의 복귀를 지향하는 국민의 일반 의지의 작용이다.